자, 오늘은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3학년 확률과 통계 세 번째 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턱대고 그냥 공식을 외우기보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해서 다음에 나올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공 1, 2가 적힌 공 2개와 파란 공 3, 4, 5가 적힌 3개, 총 5개의 공을 가지고 우리가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공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열을 이용한 거죠, 순열. 그래서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모두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OPO 우리가 순열 기호 배웠죠, 그죠? 그래서 120가지의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오늘 학습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봤던 숫자를 빼버리면 자, 얘들은 빨간색 공은 빨간색 공 같은 거죠, 같은 거. 파란색 공도 다 같은 게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즉 얘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여기 서로 다른 것들을 줄 세울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빨간색 공 2개, 3, 4, 5가 적힌 파란 공 3개를 배열을 하겠죠, 그죠? 그 중에 숫자를 지워버리면 얘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자, 1, 2, 3, 4, 5 숫자가 적힌 공을 나열할 때 빨간색 공이 1, 2인 경우는 뒤에 파란색 공 3, 4, 5, 3, 5, 4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더 이상은 없죠. 그죠? 그리고 앞에 빨간색 공이 2, 1 이렇게 왔을 때 뒤에 3, 4, 5가 또 배열되는 것만큼 이만큼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하면 숫자를 싹 지워버리면 전부 뭐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그죠? 자, 그 말은 서로 다른 것을 배열할 때 이렇게 총 몇 개죠? 6개, 6개니까 총 12개의 케이스가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즉 서로 같은 것들, 번호가 지워져 가지고 같은 것들만 있게 된다면 이 모든 12가지의 경우의 수들은 이거 한 가지 경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12개가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요 앞에 있는 서로 다른 것이 있는 순열과 비교했을 때 원래는 120가지였지만 12개가 하나의 케이스랑 같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나누기 12를 그대로 해주면 그러니까 120을 방금 구한 12개의 케이스가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경우는 이렇게 10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0이라는 12개의 케이스가 한 가지가 되는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우연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 왜 12가지냐면 자, 봅시다. 자, 앞에 빨간색 공이 1, 2였을 때 뒤에 3, 4, 5가 3, 5, 4, 4, 3, 5 이런 방법으로 지금 줄을 서고 있죠. 그럼 여기 3, 4, 5가 줄 서는 방법이 3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몇 가지? 6가지죠. 그죠? 6가지. 그래서 얘들이 줄 서는 방법이 6가지. 그리고 1, 2, 2, 1. 여기 1, 2가 줄 서는 방법이 2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파란색 공이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6가지랑 빨간색 공이 줄 서는 방법 2가지를 곱한 결과가 이 12였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2와 6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서 생각해 보면 자, 빨간색 공이 같은 게 지금 2개 있죠? 2개가 줄 서는 방법 2팩. 파란색 공이 같은 게 3개 있죠? 그럼 파란색 공 3개가 줄 서는 방법이 3 팩토리얼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규칙이 좀 이해갑니까? 그래서 빨간색 공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 아닙니다. 파란색 공 한 개 더 붙여봅시다. 파란색 공을 한 개 더 붙였을 때는 몇 가지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가 될까요? 자, 이때는 빨간색 공이 같은 게 2개니까 몇 팩?
그 줄 서는 방법이 2 팩토리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공이 4개니까 요 4개가 줄 서는 방법이 4 팩토리얼 이렇게 오겠다. 그죠? 그럼 이만큼의 케이스가 한 가지 경우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줄 서는 방법,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줄 서는 방법은 전체가 몇 개니까 6팩이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전체의 개수 6 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n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점점점 r개씩이 있다면 자, 전체 n개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된다?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같은 것들끼리 줄 서는 방법 p팩, q팩, r팩으로 나눠주시면 같은 것이 있는 우리가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6개의 문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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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죠. 왜? A, A 같고 B, B, B 같으니까. 그죠? 그럼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개니까 6 팩토리얼 되겠죠. 그죠? 6개가 줄 서는 방법이 6 팩토리얼인데 A가 2개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B가 4개니까 4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에 15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턱대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그냥 팩토리얼 나누면 된다.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왜 얘로 나눠줘야 얘가 줄 서는 방법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을 보시면 인피니트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여기 우리 알파벳은 지금 보니까 모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i가 지금 3개 나오죠. 3개. 그리고 n도 2개가 있죠. 나머지 FTE는 다른 문자입니다. 그죠? 그럼 얘들이 줄 서는 방법의 수는 전체가 몇 개이기 때문에 8개의 문자겠죠. 그죠? 8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은 8 팩토리얼 원래 줄 서는 방법에서 나눠줍시다. 뭐를 i가 3개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곱하기 n도 지금 2개가 있죠. 그럼 2개가 줄 서는 방법인 2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5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2번은 이제 똑같이 배열을 하긴 하는데 E와 T를 양 끝에 나열을 한답니다. 자, E와 T가 양 끝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죠. 2가지. 그죠? 자, 그러면 E와 T는 이미 줄을 섰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여기 I 3개, N 2개, F 총 6개의 문자가 우리가 요 각각의 케이스에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전체가 몇 개니까 6개니까 그죠? 6 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i가 몇 개? 3개, n이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도 60까지. 앞이 t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t와 e가 양 끝에 있는 경우의 수는 120까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예제 3번을 보시면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제일 짧게 가는 방법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A에서 B로 가려면 뭐 이렇게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위로 몇 번, 3번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든지 어떻게 가는 것들이든지 합을 세보면 위로 3칸, 오른쪽으로 5칸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화살표들이 줄을 선다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5번, 위로 3번. 요 화살표들이 줄 서는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같은 것, 위로 가는 것 3개도 같겠죠.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전체가 몇 개니까 8개니까 8 팩토리얼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5 팩토리얼, 위로 가는 게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5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간다. 가는 요 화살표들이 우리가 일렬로 나열된다. 그것이 바로 경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밑에 문제 7번도 보시면, 자, 1번 문제는 간단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번, 5번, 위로 몇 번, 4번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떤 화살표들이 줄을 서면 될까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5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4개가 줄을 서는 방법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9개이기 때문에 9 팩토리얼을 해준 다음에 같은 것 5개 5 팩토리얼, 같은 것 4개 4 팩토리얼을 쭉 한번 써보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같은 것이 있죠. 뒤에 4, 3이 이런 약분이 될 거고, 뒷부분도 5는 날아간다, 그죠? 4, 2, 8이니까 얘도 날아가고. 그러면 위에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12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자, 2번은 그냥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A에서 C 지점을 갔다가 B까지 가야 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오른쪽 3칸, 위로 2칸이기 때문에 요 화살표들이 줄을 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개니까 5 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0가지입니다. 그죠? 10가지. 그래서 여기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10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보면 되겠죠. C에서 B는 오른쪽 2칸, 위로 2칸이기 때문에 요 화살표들이 줄을 서면 되겠죠. 전체가 4개니까 4팩인데 같은 것들이 2개씩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C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6가지란 말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동시에 A와 C,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